안녕하세요. 날이 추워져도 여전히 그런 이명구입니다. 오늘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 앉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기록이지만, 그럼 오늘은 어떤 기록을 남기고자 이렇게 앉았냐 하면, 제가 최근에 본 바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럼 여타 다른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질문과 답변으로 저의 생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왜 봤는지.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믿는 두 사람이 추천해서 봤습니다. 친밀한 분들에게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우선 저라는 사람은 제가 쌓아놓은 사회적 벽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믿거든요. 벽 바깥에 있는 분들의 말은 정말 안 믿는데, 그 벽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말은 정말 믿고,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추천하면은 웬만하면 다 하는 성격이에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고 믿는 두 사람이 비슷한 시점에서 이 작품을 추천해서 봤습니다. 근데 배신을 당했어요. 그럼 다음 질문,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를 한 문장으로 함축한다면, 자, 넷플릭스의 1.5배속이 정말 감사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넷플릭스로 시청을 했는데, 넷플릭스에 만약 1.5배속이 없었으면 저는 끝까지 못 봤을 거예요. 정말 중도 하차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 넷플릭스에도 유튜브처럼 맞춤 배속이 있었으면 더 빠른 배속으로 봤을 거예요. 그리고 저의 영상 정배속이 아니라 1.5배속, 2배속으로 보면은 조금은 더 볼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저의 말 속도만큼 지루했던 드라마였어요, 저한테는. 다음 질문,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를 보면서 어떤 작품이 생각났나요? 저는 고레에다 감독님의 괴물이 생각났어요. 괴물이 생각난 거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와 영화의 내용적 유사점 때문에 생각난 건 절대 결코 아니에요. 그럼 왜 생각났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연출적인 측면 때문에 괴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같은 연출이지만 그 연출이 감독이 의도한 바대로 나한테 정말 잘 전달된 대표적인 작품, 영화 괴물. 반대로 같은 연출적 의도이지만 정말 나한테 와닿지 않았던 대표적인 작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이 비교 성산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생각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석규의 시선에 맞춰서 시청자들로 하여금도 그 한석규 배우님의 딸을 의심하게끔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선, 그 의심에 따라서 시청자들도 똑같이 딸을 의심해서 몰입하게끔 의도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지만 저는 하나도 몰입이 안 됐어요. 전혀 한석규의 시선처럼, 한석규 부인의 시선처럼 딸이 전혀 의심이 저는 되지 않았거든요. 괴물에서는 고 감독님이 의도한 바대로 하나의 사건이지만 각기 다른 시선과 각기 다른 해석에 따라서 그 사건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의 감독님도 한석규와 마찬가지로 편향된 시각으로 딸을 바라봐 주길 원했던 것 같거든요. 또 그러한 바람으로 특정 연출을 계속 해 나갔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저는 그 연출 그리고 그 의도에 전혀 몰입이 안 됐고요. 그래서 작품을 보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것도 있고, 이건 추후 더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차이였을까요? 내가 이미 괴물에서 한번 당한 게 있어 갖고 그 한석규에 편향된 시각에서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팔짱 끼고 그렇게 본다 이거지? 난 그렇게 안 볼 거야. 한 번 더 너의 시각을 의심하면서 볼 거야. 안 당해. 이런 시점으로 봐서 이번에는 낚이지 않았던 걸까요? 하지만 이런 자세로 보는 사람들도 낚이게끔 해야 하는 게 좋은 연출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팔짱을 끼던 사람도 팔짱을 풀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연스러운 연출이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 어쨌든 그러한 좋은 예, 나쁜 예, 그 비교 대상에 있었기 때문에 고 감독님의 괴물이 굉장히 많이 생각났습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를 정말 재미없게 지루하게 느끼도록 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드라마의 모든 핵심적인 갈등과 사건이 인물들의 감정 때문에 발단되고 심화되는 그러한 지점이 저랑 정말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정적인 작품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드라마의 장르는 그런 감정에만 의존하면서 사건이 발단되고 심화되면 안 되는 장르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스릴러, 추리 그러한 장르잖아요. 그러한 장르는 감정적인 측면보다는 인물들의 어떤 두뇌 플레이, 어떤 트리 그러한 요소로서 사건이 발단되고 심화되는 게 맞다고 보고 더 재밌게 그걸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는 다 딸에 대한 인물들의 의심, 아들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심, 그 의심이라는 감정 하나 때문에 모든 사건이 생겨나고 커져요. 그게 도저히 제가 이 드라마에 몰입할 수 없게끔 만든 요소 중 하나고, 시청자인 나도 의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은 더 의도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드라마에 몰입해서 나도 딸을 의심하면서 볼 수 있는 건데, 그 연출조차 나한테는 잘 안 와닿으니까 딸을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딸을 의심할 수 없는데 그 드라마 속 캐릭터들은 다 딸을 의심하고 있어. 그 괴리 또 억지로 막 딸을 의심하게끔 만들고 있는 드라마 연출, 그 부분이 보이니까 나는 더 짜증이 나. 이러한 요소들이 다 합쳐지면서 내가 진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를 재미없게끔 만들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도대체 왜 나도 당신들처럼 딸을 의심해야 되는 건데, 내가 볼 땐 전혀 의심되지 않는데, 전혀 괴물 같지 않은데 왜 그렇게 바라보라고 주입을 하는 거냐고. 그래서 다음 질문, 한석규 배우님이 연기한 그 캐릭터한테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은, 도대체 어떠한 측면 때문에 당신은 딸이 죽였다고 의심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러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보이는 이상 행동을 딸이 똑같이 하니까 당연히 의심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프로파일러가 아니잖아요. 내가 한석규와 같은 프로파일러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진 몰라도 한석규와 같은 마음으로, 한석규와 같은 생각으로, 한석규와 같은 시각으로 딸이 안 보여졌어요. 계속 얘기하는 건데 진짜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이 드라마가 진짜 개재미없어. 한석규처럼 딸을 의심하는 시청자가 돼야 이 드라마가 재밌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는 딸이 의심이 1도 안 되니까 드라마에 몰입이 안 돼서 재미없어. 당신은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딸이 의심스럽냐, 제발 좀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공감을 하고 당신처럼 몰입을 해서 드라마를 보지 않겠냐고. 내 시간 돌려내라고. 다음 질문, 서브 형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드라마 초반에 한석규의 파트너가 될 서브 형사 2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2명의 서브 형사가 정말 매력 없었어요. 그냥 오히려 한석규는 대단한 프로파일러입니다를 보여주기 위한 재료로만 등장하고 소모된 느낌의 캐릭터예요. 근데 그렇게 쉽게 소모되고 쓰일 캐릭터라면은 배우분들의 급도, 체급도 그만큼 낮아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쉽게 소모되고 무색 무취의 캐릭터인데 굉장히 훌륭한 배우님들을 가져다 썼어요. 아니 한예리 배우님을 써면서도 저렇게 맛없게 써? 아니 저 남자 조연 배우님을 저렇게 맛없게 쓴다고?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분명 처음 등장할 때는 굉장히 임팩트 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저 두 캐릭터의 조합으로 일을 낼 것 같다, 큰 사건을 낼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주면서 등장을 했어요. 근데 등장만 그랬어요. 특히나 한예리 배우님이 딱 등장을 하고 나서 세 분이 동시에 이제 회의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남자 서브 한예리 배우님 그리고 한석규, 이렇게 세 명에서 따다닥 회의를 하는데 개 털렸어요. 그 2명의 서브 형사님들이 한석규한테 그따구로 할 거면 이 회의 참석하지 말라고 개 털리고 나서 한석규 딱 퇴장하고 나서 한예리 배우님이 와 저렇게 거친 남자 멋있다, 야 욕먹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런 식의 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 구역에 한 미친년 한다 라는 거를 보여줄 것 같은
같은 대사를 쳤는데 개뿔, 개노맛. 제가 최근에 본, 아니 전체적으로 재밌게 본 드라마, 영화를 보면은 서브 캐릭터들도 정말 맛있었거든요. 맛깔나게 캐릭터성을 보여주면서 그걸 이끌어 나갔는데,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정말 이름값 하는 배우분들을 모셔다 놓고 개노맛 캐릭터로 만들어놨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그럼 가장 의미 없다 생각하는 캐릭터는? 유호성 배우님이 연기한 캐릭터가 가장 의미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그냥 억지 구성의 메시지를 끼워 넣으려고 억지로 꽂아다 쓴 캐릭터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바 중 하나는 부성애와 모성애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 부모님은 자식이 살인을 저질러도 그 살인을 덮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 그 정도로 부성애와 모성애는 대단하고, 혹은 그 대단한 부성애와 모성애가 때로는 굉장히 악하게 이용될 수도 있다. 여튼 그만큼 부성애와 모성애는 깊고 포용적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억지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호성이라는 캐릭터를 가져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유호성이라는 캐릭터도 자기 자식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감정적으로 의심을 해서 사건을 키우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의 살인을 덮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이미 그 메시지는 어머니로 보여줬어요. 딸이 사람을 죽였다고 의심해서 뭐든지 다 하는 어머니 캐릭터로 그 부성애 모성애를 보여줬는데, 그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걸 또 유호성으로 가져다가 또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보여주니까 와, 지루함 2배. 저 캐릭터 때문에 아까운 내 2시간 더 날렸다. 저 캐릭터 없었으면은 8화로 끝날 수 있던 거 10화까지 갔다 라는 생각이 몰아쳤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무맛, 무색무취의 서브 캐릭터 없어도 돼. 근데 한석규 배우님 돋보이게 하려고 필요했어. 그래, 좋은 캐릭터였어 라는 그 정도 의미 부여는 되지만, 유호성 배우님이 연기한 캐릭터는 아니 또 같은 말을 하려고 또 똑같은 형태, 똑같은 캐릭터 또 가져다 써? 다음 질문.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라는 제목이 주는 의미는? 저는 대놓고 스포일러 하려고 한 제목이었다. 세 개의 살인사건 모두 친밀하다 생각하는 사람 으로부터 당했고, 또 본인이 범죄자라 스스로를 생각하게끔 한 캐릭터, 그렇게 생각하게끔 가스라이팅한 사람도 그 사람과 굉장히 친밀한 동일 인물이었던 점을 감안해서 이 사건의 배후를 스포일러하는 제목이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엄마한테 배신당한 딸을 스포하기 위한 제목 였다고 생각을 해요. 딸은 엄마만큼은 날 의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엄마까지도 내 생각을 배신해서 날 의심하고 있었던 걸 알게 되잖아요. 이러한 두 가지 결론을 하기 위한 제목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기록을 남기고 질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야 제목이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만든 질문이거든요, 이건. 그 전까지는 이토록 치밀한 배신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딸의 저 치밀성에 대해 뭔가 배신을 당한 느낌이어서 이토록 치밀한 배신자구나 라고 쭉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질문을 만들면서 뭐야, 친밀한이었어? 갑자기 그 친밀한이라는 단어를 본 순간 딱 이래서 친밀한 배신자구나 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이 드라마 제목은 스포일러 제목이었다 라는 해석이 딱 더해진 겁니다. 그럼 다음 질문.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최악의 장면, 최고의 장면. 최악의 장면은 엄마가 딱 오열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 딸이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내 딸이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 장면, 그 장면이 가장 최악이었어요. 엄마가 등장하고 플래시백이 전개되는 순간부터 정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 장면이 너무나 예상이 돼서 제발 그런 장면 없어라, 제발 딸 의심하는 엄마 장면 없어라, 제발 부탁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바라면서 그 플래시백 장면을 보는데, 그 결정적인 한방 최악이었어요.
그럼 다음 최고의 장면은 한석규 배우님이 연기하는 것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회의 장면, 한석규 배우님의 연기 이력을 가장 돋보여주는 최고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쭉 그냥 한석규 배우님 연기력 좋다, 와 진짜 한석규 배우님 연기 하나만큼은 잘하네, 이 드라마에서 볼 거라면은 한석규 배우님의 연기 하나뿐이네 라는 생각을 쭉 들게끔 해줬고, 그나마 이제 드라마를 완주할 수 있게끔 해준 가장 큰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한석규 배우님의 연기력이. 근데 세종대왕 역할을 했던 드라마 지랄하고 자빠졌네 만큼의 임팩트는 없었어요. 그것에 대한 과인의 답은 이렇소.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것이요. 마지막인데 드디어 도록 친밀한 배신자 10점 만점에 몇 점? 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4점 사이에서 갈등했는데 한석규 배우님의 연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5점 줄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감점 요소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의 그냥 얘기예요. 스릴러, 미스터리, 추리 혹은 범죄물이라고 하면은 연출 자체가 굉장히 그 사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연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에서 첫 번째 감점 요소였어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딸을 의심하는 한석규, 그리고 엄마 혹은 기타 다른 캐릭터들과 같은 평양된 시각으로 딸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딸을 1도 의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게 만든 실패한 연출이 엄청 큰 감점 요소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장르물에서까지 부성애와 모성애로 모든 것을 퉁치려고 하는 게 너무 짜쳤다. 아니 부성애와 모성애를 여기서 이런 장르까지 끌고 온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나는 부성애, 모성애, 멜로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 감정. 근데 이런 장르에서는 아닌 거죠. 또 다른 걸로는 너무 맛이 없었던 주연 캐릭터들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추천하느냐?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모든 사건을 감정적으로만 끌고 가는 캐릭터들을 볼 때마다 화가 치솟는 사람들은 절대 봐선 안 돼요. 1.5배속으로 봐도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한석규 배우님의 그래도 연기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겐 소소하게나마 추천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그래도 마지막은 좋은 걸로 얘기하자면 한석규 배우님 연기력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